자기 자본은 똑같이 700만원, 근질권으로 빌린 돈은 6,300만원, 근질권 이자 7%로 계산하면 전체 이자 1,400만원에서 근질권 이자를 빼주면 959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원금 700만원 투자 대비 137%의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장의 권리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경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올리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를 배워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생각하신다면 먼저 여러분들은 낙찰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생각하실 겁니다. 물건을 낙찰받은 후에 단기 매도를 통해 양도 차익을 올리는 방법과 아니면 2년 이상의 장기 보유를 통해 역시 매도를 한 후 양도 차익을 올리는 방법을 생각하실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으로 낙찰을 받는 것이 좋을지, 사업자로 낙찰을 받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법인으로 낙찰을 받는 것이 좋을지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안하시고 낙찰 주체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어느 정도의 자본금은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경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편안하고 자본은 적게 들어가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든 물건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2023 타경 65347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인데요. 이 물건의 입찰기일은 2024년 10월 29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낙찰로 수익을 올리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든 간에 물건에 대한 기본 스펙과 권리 분석은 전제로 깔고 가야 되죠. 우선 물건의 기본 스펙을 볼게요. 주소는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994번지이고 402동 1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3억 9,800이고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70%인 2억 7,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지권은 9.61평, 건물 면적은 25.66평, 흔히 얘기하는 32평형이 되겠네요. 이용 상태를 보시면 방이 3개, 거실, 주방, 욕실, 그리고 화장실 2개, 발코니 등으로 사용 중입니다. 층수는 25층 중에 1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월포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요. 근거리에 수인분당선 월곶역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래포구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 내부 단지 모습을 보시면요. 지금 보신 사진이 본권 외부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주 현관 모습입니다. 다음은 세대 현관이 되겠고요. 내부 구조도 사진입니다. 방 셋, 거실, 욕실 둘, 주방 겸 식당, 발코니 등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다음은 입찰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17년 현대캐피탈의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말소 기준 권리 아래나 위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사항은 없는 아주 권리상 깨끗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주거용 물건의 입찰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임차인 현황을 보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낙찰자가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권리 분석까지 완료되고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했으니 이제 낙찰로 수익을 올리실 분들은 물건의 가격을 확실히 파악하시고 입찰을 통해 물건을 낙찰받고 매도를 통해 양도 차익을 실현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부동산으로 투자 수익을 올리려는 분이라고 가정한다면 낙찰받는 것만이 정말 최선의 방법일까요? 혹시 더 쉽게,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매가 물건에 입찰하고 낙찰받는 것까지를 경매라고 생각한다면 좀 전에 얘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경매의 과정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발생시키는 과정부터 시작이고 그 대출의 이자가 3개월 이상 납부되지 않으면 NPL 채권이 되고 그때부터 경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NPL 채권을 매입해서 연체이자를 받고 배당으로 이익을 얻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이 우리가 아는 NPL 부실 채권에 대한 투자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대출을 발생시키는 시점에서
여러분이 직접 대출을 하고 수익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물건을 예로 들면서 낙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투자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7년 현대캐피탈의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라 했습니다. 현대캐피탈의 채권 최고 금액은 2억 2,200만원이니까 130% 설정한 걸 고려하면 원금은 1억 7천 정도 되겠습니다. 그 뒤로 보시면 안점대부라는 근저당이 보이시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익을 얻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대부업체의 근저당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번다는 거냐 이러실 텐데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0년 안전대부의 근저당 채권 최고액은 9,100만원입니다. 대부업체에 따라 채권 최고액을 130%를 설정하니까 안전대부의 대부원금은 7천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보통 후순위 대출을 하는 대부업체의 평균 이자율은 월 기준 1.5%, 연 기준 18% 정도 되니 이 업체의 대출 이자는 1,260만원이 될 것입니다. 연체를 한다면 연 20%, 연 1,400만원의 고수익을 올 수 있는 것이죠. 이 정도 수익률이면 사실 낙찰받고 양도 차익으로 얻는 수익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일처리도 훨씬 편하고요. 수익률이 높은 건 알겠는데 좀 전에 이런 방식은 자본이 없는 사람이 투자하기가 힘들지 않나요? 지금까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마저 설명을 드리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22년 9월 7일 유진금융대부라는 업체에서 근저당 질권으로 채권 최고 금액으로 9,100만원을 설정한 거 보이시죠? 바로 이 점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저당부 질권, 보통 근질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질권은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안전대부가 이 집에 대한 근저당을 담보로 설정해주고 돈을 빌려왔다는 말입니다. 이때 통상적으로 대출 이자는 7% 정도가 됩니다. 자, 하나씩 따져볼게요. 7천만원을 자기 자본으로 대출하고 18% 수익률을 얻는다면 1,260만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하고 연차하면 20% 수익률 1,400만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저당부 질권을 설정할 경우 보통 근저당부 질권은 저당권의 90% 대출해주고 이자율은 7%입니다. 이 물건의 경우 7천만원 대출 시 자기 자본은 700만원이 되고 근질권자에게 6,300만원을 빌려올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연체를 안 할 경우에 7천만원에 대한 이자는 1,260만원이 되고 내가 근질권자에게 지불할 이자는 6,300만원에 대한 7% 이자 441만원이 됩니다. 결국은 총이자 1,260만원에서 근질권에 대한 이자 441만원을 빼면 나는 819만원이라는 이자 수익을 얻게 되고요. 이 수익은 내가 투자한 원금 700만원에 대해서 117%의 수익률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채무자가 연체할 경우는 어떨까요? 자기 자본은 똑같이 700만원, 근질권으로 빌린 돈은 6,300만원, 근질권 이자 7%로 계산하면 전체 이자 1,400만원에서 근질권 이자를 빼주면 959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원금 700만원 투자 대비 137%의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700만원을 투자해 1년에 1000만원 가까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듯이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근질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이 고객들에게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다 대출을 해주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버리지 개념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본이 5천만원이 있으면 5억원까지 대출을 할 수 있고 만약 자기 자본이 1억이 있다면 10억원까지 대출의 배당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경매를 배워서 낙찰받고 양도 차익을 얻는 것도 좋지만 요즘 시절에 맞게 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대출과 배당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이 방법은 일반 낙찰을 받아서 매도하는 것보다 대출을 발생시키고 배당으로 받아오는 등 경매에 대해
더 많이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심도 있는 경매 공부는 필수입니다. 지식이 재산입니다. 자, 오늘은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